제목 그대로입니다. 신혼집으로 구해둔 집에 시부모님이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하네요. 신축 빌라고 저희가 첫 입주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집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싫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네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31살, 예비신랑은 33살, 올 10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들께 도움은 거의 똑같이 받았어요. 저희 집에서 5천, 시댁에서도 5천, 합쳐서 1억을 지원받고 제가 모은 7천이랑 신랑이 모은 9천이랑 해서 나머지는 대출 끼고 3억 조금 넘는 3룸 신축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시댁이랑 친정에서도 적당히 떨어져 있고 저희 직장에서도 가까운 위치인데다가 무엇보다 신축 첫 입주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과 잔금 지불은 미리 해두고 입주는 내년 초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집은 비어있겠지만 가구도 들이고 인테리어도 하면서 자주 오가면 별다른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바로 어제 저녁에 터졌습니다. 저녁에 예고 없이 예비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시냐 물었더니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신랑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시댁으로 바로 오겠거니 해서 퇴근하자마자 저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갔는데 신랑은 안 보이고 시부모님만 계시길래 오빠는 안 부르셨냐고 하니까 일부러 저만 불렀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촉이 쎄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데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시댁 이사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현재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전셋집은 곧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몇 달 전부터 집을 알아보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분만 지내실 거라 2억 조금 안 되는 작은 집으로 알아보고 계셨는데 저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5천 주시면서 예산이 적어지는 바람에 뭐 어디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올 연말에 그래도 현금 들어올 게 하나 있어서 그때 예산 채워서 이사갈 집 구하긴 할 건데 그 사이에 3달 정도 지낼 곳이 마땅치가 않네. 참 걱정이다 얘. 하며 우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소연하시는 건가? 헷갈리대요. 저더러 뭘 어떡하라는 거냐는 심정으로 잠자코 듣고 있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예,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너희 신혼집에 좀 들어가서 지내면 안 되겠니? 뭐 어차피 니들 집이고 내년 초까지는 비어있을 집이니까 내 생각엔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순간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당황해서 네? 에이 이러면서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거기서 평생 살겠다는 게 아니고 올 연말에 현금 들어오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진짜 저는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된다고 마땅히 거부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어머님께서도 언짢으셨나봐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니네 신혼집 구할 때 너희 쪽에서는 고작 집값의 반도 안 되는 돈 가져오지 않았었니? 나머지는 고스란히 우리 쪽에서 다 해준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기분 상할 일이야? 이러시는 겁니다. 아니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5천 받았고 대출 받은 거 빼면 사실상 신랑이 저보다 2천 더 넣은 거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그 집을 다 해주신 것 마냥 그러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시는데 난감한 걸 넘어서서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보태주느라 부족하신 5천만 원 돈 제가 따로 대출받아서 마련해 드릴 테니 먼저 집부터 구하시고 연말에 현금 생기면 그때 다시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이자가 어떻고 저렇고 하시길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어머님 아버님 이사 가시는데 그깟 이자쯤 감당 못하겠냐고 저는 괜찮으니 그냥 집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순간 어머님 표정이 확 굳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억지로 웃으면서 대출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신랑은 이미 대충 알고 있던 눈치더군요. 거두절미하고 난 우리 신혼집에 두 분 들어가서 사시는 거 솔직히 싫어. 신축이고 첫 입주라서 좋았던 건데 이게 뭐야.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이 연말 지나서 내년에도 집 못 구하시면 그땐 어떡하게? 우린 어디서 살아? 설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게?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 아니 난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잠깐 들어가서 사시는 거 뭐 그렇게 싫진 않은데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다 그냥 나오는 거고 우리 들어갈 때는 새로 청소며 뭐며 싹 해서 거의 새 집처럼 해놓고 가실 텐데 너가 왜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대출 얘기까지 한 건 네가 좀 오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했던 얘기 또 하게 만들더군요.
두 분이 확실하게 연말에 나가신다는 보장도 없고 시부모님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누군가 그 집에서 살다가 나가는 자체가 싫다고, 그럴 거면 뭐하러 비싼 신축을 구했겠냐고 확실하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신랑은 겉으론 수긍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눈치더군요. 전 솔직히 말하자면 애초에 시부모님께서 본인들 이사갈 때 쓰셔야 할 자금을 왜 우리 결혼 자금으로 내주신 건지도 도대체가 의문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이사가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인즉슨 결혼 자금으로 줄 여유 자금이 넉넉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상견례 때 양가 똑같이 5천씩 지원해주자고 먼저 제안하신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신랑도 자기 부모님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군요. 신랑이랑 그렇게 한참을 대화한 끝에 결국 저희가 대출받아서 시부모님께 보태드리기로 결론이 났네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네 빚이 내 빚인데 벌써부터 대출 생각만 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처음엔 친정부모님께 얘기하면 집안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최대한 재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 고민하다가 보니 너무 막막한 마음에 결국 아빠한테 터놓았습니다. 역시나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며 화를 내시면서 신랑을 집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갑자기 신랑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모았다고 했던 9천 정말 자네가 모은 돈이 맞아? 확실해? 하고 물으시더군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아빠는 신랑이 모았다고 했던 그 9천이 사실은 시부모님들이 이사 가실 때 필요했던 자금에서 일부 땡겨온 건 아닌지 의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 분이 5천 때문에 이사를 못 가게 됐다느니, 잠깐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하게 들렸던 거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우물쭈물거리던 신랑은 결국 아빠에게 탈탈 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실직고 하더군요. 요약하자면 신랑이 그동안 모았던 돈은 9천이 아니라 사실 3천 조금 안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것밖에 못 모았다는 게 쪽팔리기도 하고 면도 안 서고 하니 시부모님께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1억 조금 넘는 돈을 지원해주기로 하셨던 거죠. 실제로 자기가 모은 돈이 얼마든 간에 어차피 다 자기네 집에서 나온 돈이니 저희 집에만 비밀로 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시부모님이 5천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1억 2천 가까이 되는 돈을 홀라당 아들 신혼집에 보태셨으니 결국 이사달이 나고 말았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혈압이 올라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왜 끝까지 숨겼냐고 따지자 그래놓곤 신랑 새끼가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금 좀 땡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라면서 제 핑계를 대더군요. 아니 지가 도대체 언제 합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했냐고요. 잠자코 듣고 있던 아빠가 말씀하시길 처음엔 너네 부모님이 상식 밖의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네 놈이 정말 교활하고 이기적인 놈이다. 생각보다 돈을 좀 덜 모았다 한들 너희들끼리 좋다는데 뭐 설마 결혼을 안 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냐고. 사위도 자식이고 새 자식, 새 식구 맞이하는데 부족한 거야 아빠로서 좀 더 채워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부모님 이사 비용까지 끌어다가 네 잘난 체면치레 하는데 이용한 거냐고. 그래놓고선 지 때문에 부모님이 욕먹게 생긴 상황에서조차 입도 뻥긋 안 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냐면서 인간이 덜 된 것 같다고 정말 말도 못하게 실망이라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어요.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 저도 기분이 너무 참담해서 순간 울컥하더군요. 결국 결혼 준비 자체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신혼집 전세금은 최대한 빨리 빼서 시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저희 집도 결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그 사람의 그 이기적이고 괘씸한 행동에 정남이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빠께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하는 결정은 그른 경우가 많으니 늘 가장 냉정할 때 결정하라고 말씀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중이에요. 신랑은 계속 제 오피스텔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데 일단 연락이든 만남이든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자꾸 연락이 오는데 참 기분이 착잡하고 비참하네요. 전세금 빼고 돈 돌려드리려면 어쨌든 한 번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음으론 신랑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남아있는 일들 현명하게 해결하고 돌아와서 언젠가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 답답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